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시장 굉장히 뜨거웠죠. 지금 자산주들도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오고 있어서 일부 급등주 뒤늦게 따라붙은 사람들 빼고는 다들 최소 어느 정도는 수익을 내는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투자자로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0년 3월에서 이제 한 10개월 정도 지났을 뿐인데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뀌었죠. 따로 자료 가져다 붙이지 않더라도 요즘 새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도 많아지고 유동성도 많아지고 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기분이 좋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기 딱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조금 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물론 조회수 잘 나오려면 지금 반도체나 전기차, 자율주행 이런 거 뉴스 가져다 붙이면서 이미 뜨거운 종목들 더 뜨겁게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투자 자체에 중요한 것은 사실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 이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읽으며 그런 생각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진짜 중요한데요. 중요한데 정량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딱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종류라 영상을 준비하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막연했습니다. 최대한 짧고 간단하게 전달해 볼게요. 듣는 분에 따라서는 이런 내용은 잡설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네요. 참고로 책은 제가 보고 싶어서 제 돈 내고 직접 사서 읽은 책입니다. 광고 아니에요. 자, 투자를 함에 있어서 2020년 3월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시장에 대해 굉장히 한쪽 단면만 보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3월의 폭락을 봤더라도 그건 본인이 참여한 시장이 아니었고 자기가 참여한 시장은 굉장히 활발한 상승이 나오고 성장을 극히 선호하는 시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 말고 투자 시계가 조금 더 긴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하셨을 것 같아요. 같은 종목으로 투자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종목들에 돈 집어넣고 급등 테마주하고 이런 거는 투자가 아니니까 논외로 하고 적어도 투자의 범주에서 같은 노선으로 투자를 하는데 누구는 돈을 꾸준히 벌고 누구는 돈을 벌었다 잃었다 하면서 제자리고 누구는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손실을 보고 스스로 나가는 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어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까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투자에서 지식의 영역은 축적이 가능하고 본인이 열심히 한다면 누구나 이해가 가능해요. 투자란 게 미적분을 하거나 금융공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투자에서 필요한 지식과 지적 능력은 누구나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주식 투자 시장은 박사와 중졸자, 단순 노동자와 전문직,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가 대등한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장이에요. 지식과 정보의 차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뜻이죠. 더군다나 지금같이 유튜브, 블로그, 리포트, 텔레그램에 양질의 정보들이 넘쳐나는 시대에는 지식의 차이가 투자자 사이에 절대적인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만 해도 중요한 이벤트나 뉴스, 리포트에 대한 생각을 가끔 가입자 게시판에 글이나 영상으로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의 원천이 되는 뉴스나 글들은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공개 자료들이고요. 정보나 지식에 대한 접근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물론 특출난 사람들은 특출나게 튈 수도 있지만 저는 지속 가능한 투자에 있어서 지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역으로 지식이 많고 막 경제에 능통하고 박사학위가 있더라도 시장에서 손실을 보는 경우가 허다하죠. 제 생각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갑자기 생뚱맞은데 이런 생존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멘탈, 포트폴리오 운용, 지식이 쌓여서 만들어낸 직관, 안전마진, 리스크에 대한 태도, 시장의 위치에 대한 시각, 판단, 적절한 만족,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전부 생존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더 쉽게 말한다면 누구는 시장에서 장기간 살아남고 누구는 그렇지 못하고의 차이, 그거는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계획이 있는지 그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지에 달렸다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는 투자를 하고 인생에서 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내가 지금 얼마를 벌고 얼마를 지출하고 투자 수익으로 얼마를 내면 향후에 복리로 얼마씩 쌓이고 그러면 10년, 20년 혹은 내가 은퇴할 시점에 얼마쯤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투자 계획과 뭐 전체적인 돈의 계획을 세우잖아요. 계획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그 계획 안에서 우리가 연평균 몇 %라고 하는 단순히 정해놓은 수익 목표가 말 그대로 연마다 균일하게 찍히지 않을 것도 사실은 알고 있어요. 가깝게는 2020년 3월이 그랬고요. 2018년에서 19년 사이도 그랬어요. 그리고 2011년, 2008년 뭐 무수히 많은 급작스러운 이벤트를 경험하고 그 가운데 자산시장이 요동치는 것을 겪습니다. 앞으로도 무조건 또 그런 일이 생길 거예요.
당장 내일 생길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인생 전체를 놓고 보거나 10년, 20년 장기를 놓고 보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짧은 구간의 수익률보다는 그 만날 수밖에 없는 혹독한 구간에서 살아남는 것이거든요. 복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실 보는 구간이 종종 있으면서 짧은 기간에 크게 치는 것보다는 적당하고 괜찮은 수준의 수익을 장기간 이어가는 것이잖아요. 2000년 3월 이후 시장은 이런 생각을 잊게 만들 만큼 강한 시장이어서 한 달, 분기, 1년 수익이 도대체 얼마냐에 집중하게 만들지만 투자를 좀 더 길게 보면 그런 단기 수익보다는 그 수익을 미래에도 반복적으로 이어갈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하락장에서 얼마나 방어를 하고 시장에서 살아남느냐가 되겠고, 그것이 투자자들 사이에 진짜 격차를 벌리게 하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장기 지속 가능한 포트폴리오 구축과 종목 선정, 투자 전략 실행은 투자에 임하는 투자자의 태도, 멘탈과 관련이 깊거든요. 초단기간 아주 높은 수익을 위한 더 많은 리스크 테이킹을 자주 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시장 변동과 그 일시적이지만 괴멸적인 이벤트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시 리버모어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계획은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세우는 것이 아니고 지금처럼 모든 것이 계획대로 돌아갈 때 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책 5장인가에도 나오는데 투자는 빙하기랑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구를 전부 뒤덮은 빙하기에 대한 가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지구의 공전 궤도가 미묘하게 바뀌는 주기가 생기면서 태양과 멀어지는 부분이 생기고 그로 인해 빙하기가 생긴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가설에서 재미있는 점이 있는데 빙하기 때 지구를 얼음이 뒤덮는 것은 겨울이 추워서가 아니고 여름에 눈과 얼음이 미처 다 녹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점이에요. 그렇게 여름에 남은 것들이 겨울에 다시 영향을 미치고 점점 쌓여서 완전히 얼음으로 뒤덮여버린다는 것인데요. 이게 참 투자에서 복리랑 비슷합니다. 투자하면서 계좌가 녹는 이벤트는 무수히 발생해요. 짧게는 거의 매년 10에서 15%의 조정이 발생하기도 하고 가끔 가다 20%씩 떨어지는 폭락을 만나기도 해요. 10에서 20% 하락은 너무 자주 발생해서 지나고 나면 뭐 때문에 그랬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2020년 3월처럼 손발이 덜덜 떨리는 괴멸에 가까운 붕괴를 만나기도 하죠. 이 지점에서 개인이 평소 위험과 리스크에 대한 어떤 생각으로 포트를 구성하고 투자를 해왔느냐에 따라 남아있는 눈과 얼음의 크기가 달라져요. 그리고 그 남은 눈과 얼음은 향후 계좌를 얼음으로 뒤덮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책 펴자마자 첫 장에 굉장히 멋있는 말이 나옵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반복하는 것이다. 사람은 순간순간 이벤트가 발생하면 유연하게 본인이 지닌 철학과 투자 방법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만 먹고 이익금은 전부 현금 보유하면서 대비를 하자. 일단 이것만 먹자. 하락이 오면 딱 잘라서 전액 현금화해서 피할 수 있다. 하락하기 시작하면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회수하고 방어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무엇보다도 괴멸적인 이벤트들은 예고를 하고 오지도 않고요. 저번 3월을 보더라도 사람들의 행동과 사고방식은 하락장에 그렇게 획기적으로 유연하게 변하지도 않습니다. 하던 대로 투자하고 늘 생각하던 대로 그때도 움직여요. 철저하게 그간 평생 살아오면서 만든 사고의 틀, 그 프레임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벤트에 따라 시시각각 내 포지션을 바꿀 생각을 하기보다는 물론 그런 변환이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처럼 그게 안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소에 준비를 조금씩 해야 됩니다. 결국 우상향하는 시장에 대한 낙천적인 생각은 유지하면서도 내 포지션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의심해야 하는 것 같아요. 여름이 와도 녹지 않는 포트폴리오는 여름이 오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지 여름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해도 수익은 잘 나옵니다. 뒤처진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지만 막상 해보면 전혀 뒤처지지 않아요. 준비하는 포트폴리오라고 지하 벙커에만 박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종목을 어떻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2000년 3월 이후에 반복해서 영상을 올렸었고 제가 생각하는 약간은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운용에 대해서도 가입자 영상으로 남겨놓았고 곧 다시 남길 거니까 여기서는 넘어갈게요. 제 생각이 답은 당연히 아니니까 준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투자라는 게 공식처럼 딱 찍혀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되뇌이고 끊임없이 생각해야 하거든요. 내 포트 현황은 어떤지, 지금 시점에서 당장 하락이 터져 나온다면 내 포트 안에 어떤 종목이 취약한지, 이 기업의 업사이드는 냉정하게 얼만지,
그 예상에서 내 탐욕이, 내 뭐 그냥 막연한 바람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이 종목은 이미 비싼데 혹시 시장에서 더 비싸질지도 몰라서 팔았어야 함에도 그냥 들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답은 없는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끊임없이 생각하고 최대한 기준을 만들고 그에 따라 원칙에 맞게 움직여야 하고, 또 종목 간 순위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 물론 매해 사람들이 수익률 인증하는 것처럼 수백 퍼센트의 수익은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연간 수백 퍼센트의 수익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간 1등을 하고 기분이 좋았다가 괴멸적 이벤트 속에 나도 같이 괴멸돼서 그냥 졌지만 잘 싸웠다 정도의 추억이 남는 것이 아니고, 구간 1등을 못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더라도 결국 도착지에 도달해서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누구나 다 기분이 좋고 수익률 자랑하고 싶고 시장이 좋아서 내가 사는 것마다 오르는 것 같은 이때가 딱 그런 준비를 하기 좋을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진 사고의 틀과 투자 행태, 철학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준비해서 오랜 기간 적용시켜 놓으면 언젠가 다시 만날 2000년 3월의 괴멸장에 빛을 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도착은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투자에 대한 지식과 종목 선정 또한 이런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사고의 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야를 옮기면 충분히 보수적이고 준비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계획을 세우면서 투자를 해야겠죠. 이게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냥 마냥 싸기만 하고 어떤 정량적인 기준으로 지표가 낮은 주식을 사서 그냥 주구장창 보유하는 것이나 무조건 현금화를 시켜서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을 뭐 준비된 투자, 준비하는 투자, 보수적 투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투자는 사실 방치 투자에 가깝죠. 그런 투자가 보수적인 투자가 전혀 아니에요. 성장이든 자산이든 주주환원이든 결국 회사가 강점이 있고 그 강점이 부각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런 강점과 기회 대비 가격이 너무 싸서 여기서 더 하락한다면 초과 수익의 기회가 더 커질 뿐이라고 생각되는 투자로 끊임없이 이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보수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장하는 회사에 투자한다고 보수적이지 않고 그냥 지표가 마냥 낮은 회사에 투자한다고 보수적인 투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표는 그 지표 자체로만 보면 큰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것은 이미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제가 가입자 게시판에 올리는 글이나 기사, 리포트 공유도 결국 저부터 큰 틀에서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보려고, 준비하려고, 계획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도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그렇게 운용하려고, 그쪽으로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준비를 해야겠죠. 지금 기분 좋게 투자하시면서 동시에 시야를 조금씩 돌려서 너무 흥분하지 말고 준비하는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부터 더 멀리 시야를 두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다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